자, 이번 작품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입니다. 자, 윤동주 시인은 워낙 유명하니까 그 윤동주 시의 어떤 특징 같은 것만 간단히 봅시다. 자,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고요. 자, 어쨌든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그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 또는 반성, 다짐, 자, 이런 의식들을 담은 작품들이 윤동주 시의 거의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주요 작품, 서시, 자화상, 별에는 밤,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윤동주 작품의 시들은 자, 본인이 지식인으로서 활동적이지 못한 독립운동을 직접 이렇게 무장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한 거에 대한 본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그 시 안에 많이 녹아내려져 있어가지고 모든 작품들이 그런 반성과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이제 좌절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뭔가 이제 스스로의 의지를 다지는 자, 그런 작품들이 자, 그 작품적 성격이 그렇게 이제 주로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자, 이 작품의 배경을 보면 윤동주가 그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배경이 이제 일본에 있을 때 학창 시절에 일본에서 있을 때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내용을 먼저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시간적 배경이 들어가 있네요.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대요. 밤비. 자, 어쨌든 분위기가 좀 그 어둡죠. 자, 시간적으로는 저녁을 뜻하는. 그래서 이 밤비라는 시어는 후에 어떤 암울한 현실 이렇게 이제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자, 밤비라는 시어 체크해 두고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 자, 육첩. 여섯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방을 뜻하는데 다다미 방입니다. 다다미 방. 그 방석 같은 이런 것들을 방석은 아니죠. 좀 더 이제 큰 이런 것들을 6개를 깔아놓은 방을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일본식의 방가 육첩방이라고 하니 아, 여기가 일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현실에는 자기는 전역이고 그리고 남의 나라 일본에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씩 적어볼까. 자, 시인. 자, 시인이라는 건 이제 본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슬픈 천명이래요. 하늘에서 주어진 그런 이제 운명 같은 건데 나는 사실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게 그냥 하늘에서 주어진 운명이 아닌 슬픈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현실에 자기는 다른 건 못하고 시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운명이 참 슬프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여하튼 현실에 살 수 있는 게 시를 쓰는 일밖에 없으니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기는 시인으로서 참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 운명을 자각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안에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봉투. 자, 등록금이죠, 등록금. 자, 이 학생이니까 당연히 등록금을 받을 텐데, 이 학비라는 건 부모님들의 가족의 어쨌든 노력에 의한, 그리고 사랑에 의한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집에서 보내준 이런 사랑과 노력이 담긴 이런 학비 봉투를 받아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대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누가? 본인이, 화자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주어진 그런 이제 패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삶에 의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남의 나라에서 음? 자기의 이제 운명조차 슬프고 현재 위치는 대학생으로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학업에 충실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요. 요 늙은 교수, 그냥 일반 교수, 원래 이제 실제 늙은 교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에서 늙은 교수로 표현한 이유는 이 늙은 교수라는 게 사실 현재로서도 현 시점에 어떤 나이가 있는 교수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실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의 적극성이 없는 약간 지식인이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늙은 교수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하나둘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자, 동물들을 죄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네요. 상실감을 표현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하나둘 그리고 죄다 잃어버리고 얘는 사실 그 어릴 때 동물들과 헤어졌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다 어떤 무장투쟁이라든가 그 독립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떠나갔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이제 혼자 남아서 일본이라는 데에서 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헤어짐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침전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라앉다라는 거죠. 침전물이라 그래서 어떤 뭐 차 같은 거 이렇게 저어가지고 막 타놓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그 건더기 같은 것들이 쭉 밑으로 가라앉는, 뭐 식혜를 예를 들면 밥알 같은 게 이제 가라앉는 그런 것들을 침전물이라고 하는데, 자, 하강의 이미지죠. 우선 하강의 이미지고, 그리고 침전되었다는 건 뭔가 의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적극성이 없죠. 그래서 이 시에서 앞에 흐름에서 보자면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건 지금 이런 상황, 현재의 상황, 갈등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게 적극성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노력이 없다 또는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적극성의 결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뭐 색깔이 좀 들어가 있어서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무기력한 본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본인의 어떤 현실에서의 상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회의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한 본인이 회의감을 느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이제 6연까지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7연을 봅시다. 7연.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이거는 지금 본인이 천명이라고 했죠, 시인. 자,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 지금 현실은 부정적이고 암울한데 그런 거에 대항하지 못한 무기력하게 본인은 이런 시 쓰는 일만 하고 있으니 참 내 모습이 부끄럽다. 성찰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찰.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 요 시대에 삶을 사는 게 참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힘든 시대, 현대 시대는 되게 힘든데 나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시를 쉽게 쓰는구나. 그게 난 너한테 너무 부끄럽다. 현실과의 어떤 괴리죠. 남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는 시를 이렇게 쉽게 써. 그 본인에 대한 반성이 들어간 성찰의 부분이에요. 성찰. 됐나요? 자, 자기 성찰이 들어가는. 자, 쉽게 쓰여진다는 건 사실 진짜 쉽게 쓰여진다라기보다는 사실 반어적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앞에 1년에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원래 1년이 이거였죠. 그게 이제 바뀌었죠. 줄이. 그래서 변주된 이 부분은 변주된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반복인데 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이 바뀌는 게 사실은 인식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현실의 인식이거든요. 앞에 1년도 현실의 인식인데, 자, 쭉 성찰을 하다가 현실을 재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재인식을 하면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 이제 후반부에도 이제 달라진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앞에는 소극적이었다면 이렇게 변주를 시키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돼요. 인식이.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은 속살거리는데. 자, 뭐 수미상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 등불. 등불이라는 건 어쨌든 밝음을 표현하는 거죠. 희망적인 시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등불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일 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자, 아침이라는 것도 희망적이겠죠.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등불이라는 건 어쨌든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내모는데 많이 못 내몰아요. 조금 내몰고. 어둠을 내몬다라는 건 요거는 뭔가 이제 저항 또는 투쟁의 의지의 표현이죠. 당연히 일제에 맞서는 그런 의지일 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일 거고요. 저항 또는 희망의 상징어가 될 거고, 당연히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시대처럼. 이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일 수도 있고, 조공의 요 아침만 놓고 보자면 광복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기다린다고 하니까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니. 자, 그리고 최후의 나. 이것도 체크를 좀 세우실까요? 최후의 나. 마지막에 나. 자, 여기는 지금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희망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 최후의 나는, 자,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토대로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내면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계속 반성하고 회의감이 있다가 다시 성찰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걸 통해서 나는 성숙한, 이것도 잘 안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쓰자. 내면의 자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 여기에 갑자기 내면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내 자아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나에게, 자, 나가 두 명으로 분리가 됐어요. 하나는 내면적 자아일 거고, 하나는 현실의 자아입니다.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자, 내미는 건 요거죠. 요 나가 나에게 손을 내민대요. 내밀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악수라는 건 보통 어떤 의미죠? 화해. 그죠? 화해. 화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이 두 자아가 서로 화해하고 화합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당연히 손을 내민 이 나, 첫 번째 나가 내면의 나겠죠. 내면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청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실의 나는 체념하고 또 무기력하고 회의감에 빠지고 이게 이제 현실의 나였다면, 여기에서 최후의 나라고 등장한 내면의 나가 현실의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 자, 당연히 이제 화해를 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화해의 과정. 이런 과정을 토대로 과정이 지나서 악수, 화해를 하게 된다. 두 자아가 결국 화해를 하면서, 화해를 했다라는 건 이쪽에다, 여기 어두우니까 화해를 했다라는 건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진다. 의지를 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나타난 의지라는 건, 아,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드러냈다면, 여기에서는 다짐을 하는 거죠. 의지를 다짐을 한다. 그래서 정서를 쭉 요약을 하자면, 처음에 나와 있던 부분은 현실을 인식하면서 어떤 절망에 빠져 있죠. 그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서 아, 난 너무 부끄러워, 또는 아, 나 반성해야 돼 하면서 성찰, 부끄러움. 자, 정서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합시다. 부끄러움. 그 다음에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는 의지를 다진다. 그래서 아, 이거를 극복해내야겠어 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죠. 그 정서의 흐름은, 정서 및 태도의 흐름은 절망했다가 부끄러움에 성찰을 했다가 반성을 했다가 의지를 다진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건 뭐 그냥 단어의 기본적인 뜻처럼 아, 시가 되게 쉽게 쓰여지는구나 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이 쉽게 쓰여진다라는 표현이, 나는 지금 여기서 시를 쓰고 있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또는 해서는 안 된 부끄러운 뭐 이런 일이다라고 본인이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쉽게 쓰여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첫 번째 연에 나와 있는 뭐 육첩방의 남은 나라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연에서 현실을 인식했다면, 자, 여덟 번째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의 부분이죠. 자, 8년에서는 현실을 재인식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인식이 변화된다. 자, 여기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건 좀 특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시어의 특징 보면은 앞에서 한번 뭐 이야기했지만, 여기 뭐 등불, 저항 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어둠은 당연히 현재 일제강점기의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고요. 아침은 앞으로 올 희망찬 미래, 조국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육첩방이라는 거는 자, 그 공간적 배경인데, 사실 육첩방이라는 거는 그 방 안에 지금 약간 갇힌 느낌, 그러니까 화자를 구속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요. 밤비라는 건 이제 시간적 배경이죠. 보통 이제 본인에 대한 그 고민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밤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어두운 현실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윤동주의 인생의 또는 작가의 어떤 그런 삶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작가가 일본에서 유학을 생활할 때 나는 지금 일제강점기 때 남들은 힘들어하는데, 백성들은 힘들어하는데 자기 혼자 공부를 하러 나온 그런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부끄러워하고 반성을 많이 하고 성찰하는, 그래서 그걸 작품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에 그 윤동주라는 사람의 고유한 성격, 개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
사실 뭐 자화상이라든가 서시라든가 또는 별에는 밤이라든가 대부분의 윤동주의 시들이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아는 작품이 있다면 비교해서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은 내면적 자아, 그 다음에 외적 자아, 현실의 자아가 결국 화해하게 되는, 뭐 자화상도 마찬가지죠. 자화상도 요 쉽게 쓰여지는 시라는 작품과 마찬가지로 내적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엔 화해하는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이 시도 이제 그래서 그 시랑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까지 보고, 주제는 뭘까요? 지금 요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의 이 상황 속에서 반성, 고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게 이제 주제의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 소재는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화자의 이제 현재의 삶, 그리고 성격으로 보자면, 음, 성격은 앞에다가 적을까요? 성격에는 자, 반성적, 성찰, 회고, 반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성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항적 성격도 있을 수 있겠죠. 저항 또는 의지, 또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가요? 아닌가요? 희망적이죠. 미래 지향적 성격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유사한 것들을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쉽게 쓰여진 시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봅시다.